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고가 콘도 잘못 사는 순간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블로그에는 공지를 했습니다만 오리진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 프로젝트의 판매권 자체가 건설사로 다 넘어온 것이 아니고, 넘어온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글로벌 부동산 회사가 외국인 쿼터를 판매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젝트들의 가격이 지역의 다른 건설사 콘도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일단 정말 팔만한 콘도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로케이션 상으로는 제가 팔 수 있는 콘도들을 전부 분류를 했고요. 이 분류된 콘도들의 가격도 제가 지난주에 이미 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 수 있는 콘도가 정말 있다면 다음 주에 블로그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연결해서 다시 오늘 영상 내용으로 돌아와서, 만약 글로벌 부동산 회사나 외부 판매 회사가 외국인 쿼터 판매권을 산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간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벌어지면 얼마까지 벌어진다고 알려드렸죠? 15% 이상까지도 벌어진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퀘어미터당 10만 바트짜리 콘도가 15% 차이가 나면 35 스퀘어미터 원베드룸의 경우에 3.5 밀리언 바트니까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5%면 약 1,95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50밀리언 바트짜리 콘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10%만 차이가 나도 5밀리언 바트의 손해가 나게 됩니다. 지금 환율로 약 1억 8천만 원 이상이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급 콘도들은요, 정보 공개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제가 가끔씩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개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즉, 대부분 촬영된 촬영본은 공개하지 못하고 상담이 오면 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폐쇄적인 마케팅 방식을 쓰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투명하게 주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씩 판매 계약을 할 때도 이런 콘도들은 아무 회사나 판매 계약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판매 계약을 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닥칠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가격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매를 외부 회사에서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가격 리스크 앞에 서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선택된 유닛의 위치나 유닛의 크기, 유닛의 형태에 따라서도 가격 손해는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 거래를 하는 순간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고가의 경우에는 장점이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보전할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손해를 보게 되면 이 막대한 손해가 메워지기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즉 잘못 접근해서 계약 순간 20억짜리 거래에서 15%의 손해를 보면 3억의 손해가 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 콘도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미드레인지급 이하 콘도를 인테리어 할 때는 가구사에 가서 일일이 발품을 팔게 됩니다. 제 고객들 중에 저를 따라가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태국은 집을 팔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풀옵션 상태로 파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제는 고가 콘도라면 그냥 일반 가구사에 가서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테리어는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경우 비용이 보통 1억 정도는 정말 작게 나온 수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때에도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한테 커미션 10% 이상 줄 테니까 자기들 회사를 이용해 달라는 인테리어 회사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런 말을 하는 회사는 사실상 손절해버리고 그냥 정상 가격으로 항상 해달라는 에이전트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태국에 계속 있으면서 몇 달 걸리는 이 인테리어가 완성될 때까지 공사 시점마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일순간 선택을 실패하면 인테리어에서도 많은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처럼 이 일이 자기 일이라서 매일 하고 있고 계속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해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급 콘도라면 당연히 면적당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됩니다. 원래도 비싸지만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더 비싸지게 됩니다. 즉 1년에 3만 바 정도 내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보통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비용이 설정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 통로 같은 경우만 해도 기본이 100스퀘어미터라고 했죠. 100스퀘어미터 해봐야 전용 면적 약 30평 정도입니다. 따라서 고가 콘도는 임대 투자용이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매일 살지 않고 가끔 오가며 쓰는 투자자라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가격으로 콘도를 사게 된 상태에서 나머지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날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결국 20억짜리 콘도라고 가정을 해도 잘못 접근하는 순간 몇 억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가에서 20억은 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40억, 50억짜리 콘도라면 잘못 접근했을 때 손해가 얼마가 될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저 고마 아저씨가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방콕에 오셔서 정말 많은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에이전시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저를 대체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가 콘도라면 더더욱 믿을 수 있는 경험 많은 에이전시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